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용, 답답함을 넘어서 좀 이상하기까지 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재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학교에서 계속해서 시국 선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 라이브로 함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정말 난리도 아니었고요. 정말 방해 공작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본 방해 공작 중에서 가장 심하게 있었고, 이어서 경북대와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연합은 다행히 순조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이러한 대학교의 움직임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예정돼 있거나 논의 중인 대학도 많고요. 방해도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특히 서울에서 하는 대학교는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참 웃깁니다. 언제 저희 우파 측에서 찬성 시국 선언 할 때 방해를 저렇게 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선언을 할 때도 저희는 방해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참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저렇게까지 하는 게 참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문제 이야기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대학교들 정말 진심으로 파이팅이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러우전에 대해서 이제 끝내자 이런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쪽은 아예 지금 패싱이 됐고요. 모쿠라도 마찬가지고 역시 중요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었고 트럼프와 공화당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했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뭐 당연히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첫 회담 가지고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딱 단정 짓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한 진전이 있었고요. 종전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2기에 처음 나올 때부터 이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이 러우전을 바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해 오셨죠. 지금 그 말처럼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양측이 무려 4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진행을 했고, 사실 여러분 개전 이후에 이렇게 서로가 진지한 회담을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우디가 왜 꼈냐면요. 지금 중재 역할로 사우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게 개전 벌써 3주년이랍니다. 뭐 주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벌써 3년이 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끝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요. 사실 대부분 미국의 매체나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우울어, 지금 둘 중에 누가 이기고 있나 뭐 이런 말 할 때 대부분 우 쪽이 이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물론 계획처럼 빨리 끝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대부분 우 쪽에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아마 이 회담이 쭉 이어지면서 이 종전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많은데, 아마 이제 러 쪽에서 승전 선언을 하면서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무튼 뭐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 길고 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우쪽이나 유럽 쪽은 완전히 패싱이 된 상황입니다. 미국이 뭔데 미국이 먼저 나서서 저기랑 협상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여러분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요 이거는 그냥 바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쪽뿐만 아니라 중동 쪽도 상황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신기하게도 그 난리 법석이던 세계가 트럼프가 지금 오자마자 어느 정도 싹 정리가 되고 있고, 다시 한번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이제 아시아 쪽, 이 동아시아 쪽에 미국이 더 주의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제 매체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을 파악하시면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한국에 일어난 상황을 국내 정치적으로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그라운드 C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국제적인 시각으로 이거를 보셔야 이 상황이 모두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시각을 굉장히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앞으로 또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2기가 들어오면서 아마 지금 미국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대부분 매체의 예상이긴 합니다. 네. 그 시각으로 국내 정치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아무튼 여러분 지금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내일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막가파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님에 대한 요청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경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헌재 TF나 공보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참 도대체 이거 제대로 물려면 물 게 너무나 많은데, 이거 국민들이 하나씩 다 찾아내고 있는 게 맞나? 이걸 국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렇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국힘은 우리 생각을 떠난 것 같고요. 특히 지도부는 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소수의 열심히 하는 의원도 국힘에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이 지도부의 스탠스는요. 그냥 립 서비스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이 권영세, 권성동 이 지도부들이 저는 사실상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보다 더 큰 문제고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지금 이재명보다 이 쌍권이 더 보기 싫다.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진짜 국힘 비판 좀 그만하고 싶은데 저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윤 대통령님 복귀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제는요, 국힘 의원 36명이 헌재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뉴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그나마 이런 움직임도 있다는 거예요. 워딩도 잘 나왔습니다. 길거리 잡범 재판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 가히 악행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을 편향성과 불공정, 무능과 졸속은 국민적인 공분을 초래하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헌법재판소가 또 있을까 싶다. 이런 식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말 자체는 매우 괜찮고요. 잘 찾아갔습니다. 잘 찾아간 건 잘 찾아갔다고 해야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국힘을 가지고 무조건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잘한 건 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뒤에 또 지도부 권영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36명이 방문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항의를 했고요. 물론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 36명 제가 불러드릴게요. 누가 여기에 방문했는지 보시고 국힘 내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상현 제가 의원은 생략할게요. 윤상현, 나경원, 추경호, 장동혁, 김기현, 박충권, 강민국, 권영진, 김미애, 김석기, 김성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수영, 박준태, 서명옥,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지현, 최수진. 여러분 당연히 여기 방문했다고 무조건 잘했다 하고 막 이렇게 띄워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사람들이 배경이 막 다 좋고 뒤에 구린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걸리는 게 있으실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도 다 이해합니다. 잘 아실 텐데 여러분 그럼 이날 지도부 권영세 뭐 했는지 아시나요? 네, 같은 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권영세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클럽에서 토론회를 갔습니다. 관훈토론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냥 올드 미디어에 계신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에 있는 그 기존에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레거시 미디어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예요. 그런 곳에 있는 토론회를 갔네요. 권영세가 지금 같은 날에요. 지금 토론회 갈 때입니까? 물론
물론 토론회가 뭐 건설적인 토론회라고도 하기 좀 그런 진짜 그런 토론회에 가서 지금 거기 앉아서 따뜻한 데서 토론할 땐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뭐 그건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현재 선거가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 자체에 부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다. 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지도부의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레거시 미디어를 좀 비판했었던 적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유튜브 보지 말고 레거시 미디어를 보시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말을 했다. 이 권영세가 윤 대통령님께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지금 이 토론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가. 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나가서 증거가 지금 신청하는 선거에 대한 게 다 기각되는 마당에도 이렇게 계속 다시 요청하고 하시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같은 당의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다른 의원들 헌재 항의 방문하러 갈 때 토론회나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선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령 선거가 진짜 문제가 없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물론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요, 사실. 여러분 권영세, 권성동 등 지금 이 국힘 지도부가 모를까요? 지금 이 상황을 모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 같은 일개 유튜버나 일반 시민들, 여러분들보다는 아는 게 많을 거예요. 정보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국민의힘 대표인데 그래도. 그런데 이렇게 알면서도 행동한다는 걸 보고 여러분 이게 대통령을 지키려는 당 대표, 당 지도부의 움직임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지키려는 움직임 같나요? 저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죠. 참패한 건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갈등 부분이 컸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서 또 이준석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스펙트럼이 넓은 보수이기 때문에 누구든 협력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그 윤 대통령님에게 관심이 많이 가 계셔서 가끔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어떻게 됐는지 잘 정보를 못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말 그대로 그냥 당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게 과장이 아니고요. 진짜 풍비박산 났고 지금 당대표와 이준석 관련해서 갈등의 골이 매우 깊어서 지금 막 서로 막 폭로하고 말도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권영세가 이준석을 포용해야 된다면서 지금 다른 국힘 의원 36명이 헌재에 그 추운 날에 항의하러 갔을 때 지금 저기 앉아가지고 토론에 참석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힘이 이렇습니다. 이걸 보시고도 이 지도부에 힘을 실고 지지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이걸 보고 전여욱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비대위원장이 권영세라는 것, 보수의 비극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공감이 가시고 지금 권영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전여욱 전 의원이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권영세가 대통령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고 이재명보다 더 치가 떨리는 쌍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지금 목숨을 걸었던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고 신변의 위협이 있을까봐 혹시나 신변의 위협이 있을까봐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은 피가 마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권영세는 지금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유튜브 그만 보고 레거시 미디어 봐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선거는 전혀 잘못된 게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준석 같은 사람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우리는 스펙트럼이 넓은 보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전여욱 의원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동의를 하실 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투데이에서 지금 조사한 2월 14일에서 15일, 이 당에 대해서 당 지지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43%, 그리고 민주당이 36%가 나왔어요. 지금 뭐, 4, 50대 빼고는요, 20, 30대, 그리고 60대, 70대 이상 모두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겼고요.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이 완전히 넘어온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니까 참 안타깝고 좀 딜레마적인 현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을 찍어주긴 당연히 싫습니다. 당연히 싫죠. 민주당을 어떻게 찍겠습니까? 저는 정말 안 찍는 한이 있어도 민주당은 못 찍겠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안 찍자니 민주당이 또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냥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지금 투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론조사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신 우리 끝까지 우리 국민과 같은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결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지지율의 상승의 원인은 지도부 결속이다. 지도부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내 잡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고 나가서 권성동, 권영세가 지금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보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오르니까 우리 우파 시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하실지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그 예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이야기했던 게 물론 좌파 언론에서 좀 폭로식으로 나와서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국힘에 이걸 할 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던 게 있어요. 국힘에 이걸 할 놈이 없다라고 말한 게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사실 뭐 대선 전이나 그리고 뭐 정권 초기에 있었던 어떤 담화나 뭐 이런 거를 볼 때 굉장히 재평가되는 어떤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비판을 했을지 몰라도 다 맞았구나 이런 게 계속해서 재평가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국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맞았구나 우리가 몰랐구나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까지 보신 건지 빨리 복귀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밖에 지금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은 뭐 당연하고 지금 국힘도 전혀 믿지 못할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뭐 국민의힘만 믿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 전혀 한 번도 하신 적 없죠. 윤석열 대통령님은 계속해서 국민만 믿고 가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니까 여기서 비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지금 믿고 가야죠. 믿고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뭐 계속해서 김경수, 김동연, 뭐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재명에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 세력도 내각 참여해서 국정운영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국정운영연대 이게 뭐냐면 뭐 다 같이 내각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대개조해 나갈 수 있는 국정운영연대를 만들어야 하고 뭐 이재명과도 이런 것을 잘 이야기했다. 회동을 해서 그래서 잘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다.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하자는 거예요. 뭐 말은 화려하고 뭐 바뀌지만요. 결국에는 내각제 개헌하자는 겁니다. 국가 대개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같이 내각에 참여를 해서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 이게 내각제죠 뭡니까? 그리고 이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밑에 보면 자신의 2단계 개헌론을 들고 탄핵과 이재명은 오히려 내각제 개헌이 아니라 탄핵과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다. 뭐 이렇지만 지금 보시면 김경수는 굴하지 않고 거기서 이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개헌을 대선과 동시에 치르는 국민투표로 추천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경수랑 지금 민주당 내부, 그러니까 친명계가 아닌 민주당 그 완전 내부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 내각제 세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제가 많이 전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로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압박도 압박이지만 지금 본인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거랑 맞기 때문에 여러분 민주당 내부의 상황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 조금 더 보시고 앞으로 더 재판이 있고요 하면 이제 민주당 내부도 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시는 거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시는 거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국민의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채널 지속하고 더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